패키지 4일차에는 조식을 먹고 피렌체로 이동을 하는데 피렌체 가는데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가는 길에 쇼핑을 한번 들리는데 꼭 사지 않아도 되고 화장실이 깨끗해서 좋았어요. 이탈리아의 꽃인 피렌체에 도착을 했는데요.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여서 그런지 웅장한 건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산타크로체 대성당 지하에는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마키아벨리 등 피렌체의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도 자유관광 시간은 20분 정도 줘요. 둘러보는데 충분한 시간이어서 자유롭게 둘러보다가 집결지에 모이면 됩니다.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는 페르세우스 상도 있네요. 14세기에 지어진 건물이라는데 얼마나 견고하고 관리가 잘 되는지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의 문인데 미켈란젤로가 극찬을 한 문이라고 하네요. 중세를 대표하는 작가인 단테의 집을 구경을 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 하네요. 오랜만에 현지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티본 스테이크랑 파스타를 제공해준다고 해요. 토마토 파스타였는데 간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1인당 한 덩어리씩 가져가서 티본 스테이크도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수박도 후식으로 먹고 기념품 가게에서 마그네틱도 하나 샀는데 마그네틱 만약에 베네치아 갈 일이 있으면 거기서 사는 게 좋아요. 피렌체를 떠나기 전에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경치 구경을 하는데요. 여기가 피렌체가 한눈에 보여가지고 밤에 야경이 그렇게 이쁘다고 하네요. 근데 패키지는 밤에 잘 안 돌아다녀가지고 야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꼬불꼬불한 게 기차역이라고 하는데 신기해서 찍었어요. 밀라노 가는 길에 휴게소 한번 들리고 도착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현지식을 먹었는데요. 스테이크랑 그리고 피자 먹었어요. 2인당 한 판인데 맛있었어요. 밀라노는 따로 관광은 하지 않고 호텔에서 1박하고 다음날 스위스로 가는 일정입니다. 여기 방이 패키지에서 묵었던 방 중에서 제일 깔끔하고 최신식의 그런 호텔이었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밖에가 이렇게 고속도로여가지고 좀 시끄럽다는 점. 다음날 스위스 빨리 가야 돼서 이렇게 아침 조식을 따로 받았어요. 근데 좀 맛이 없어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 주스도 좀 별로더라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짐을 싼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한테 패키지는 정말 추천하는 여행 방법입니다. 스위스에 다가오니까 높은 산들이 보이더라고요. 휴게소 뷰도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놀랐어요. 1유로로 들어가가지고 칸에 들어왔는데 화장실 칸 안에 개수대랑 거울이랑 모든 게 다 스테인레스로 돼 있더라고요. 수전도 다이슨이었어요. 휴게소에 있는 과자들 구경을 했는데요. 과자가 다 맛있어 보이기는 한데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하나도 사지를 못했어요. 이런 조그만한 박스 과자 하나에 2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스위스 휴게소에는 뭐를 파나 구경만 했습니다. 샌드위치 하나에 기본적으로 15,000원 정도 하고 세트는 2만 원이네요. 이제 휴게소 나와가지고 경치를 한 번 더 구경을 했는데요. 날씨가 정말 좋은 날에 스위스에 도착을 해서 100만 원은 벌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출발할 때 본 기차가 거의 도착할 때까지 계속 보이더라고요. 언젠간 저 기차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제 인터라켄에 도착을 했는데요. 땅은 평평한 평지인데 산은 엄청 높아가지고 되게 조화로웠어요. 좀 길도 안 막히고 일찍 도착한 편이라 자유시간에 2시간을 받았는데요. 2시간 동안 인터라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말도 구경을 하고 이것저것 구경을 했는데 던킨 도넛이 있더라고요. 맛이 어떨지 궁금했지만 패스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구경을 했어요.
스위스는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엄청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탈리아처럼 사람이 엄청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쾌적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도 많네요. 데코르 양털 양말 구경하고 스위스 편의점 구경도 갔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샐러드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스위스 지하철 구경도 한번 가봤는데요. 스위스 지하철도 내부에 들어가니까 화장실은 유료더라고요. 1프랑이네요. 분위기가 정말 평화롭죠. 걸어 다니다 보니까 거리를 되게 열심히 청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가 봅니다. 스위스에 왔으니까 시계를 사야 하는데 아날로그 시계는 딱히 취향이 아니라 마그네틱 시계를 샀어요. 이것도 2만 원이었어요. 꽃을 들고 있는 흑꿈 옆에서 사진도 찍고 벽에 통과되어 있는 얼룩소도 봤어요. 마트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려고 구경을 했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엄청 꾸덕하고 맛있더라고요. 벤치에 앉으려고 보니까 새들이 밥 먹고 있네요. 얘가 열심히 밥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날씨가 30도 정도였는데 저 산 너머에 설산이 보이네요. 유명한 마테오른 컵도 하나 샀어요. 초콜릿이 유명한 스위스니까 비싸 보이는 초콜릿 가게 구경을 갔는데요. 1프랑짜리는 너무 가볍고 맛없어 보여가지고 한 3에서 5프랑 정도 하는 초콜릿을 사 먹으러 갔습니다. 들어보니까 묵직해서 하트 초콜릿을 하나 샀는데 봉투를 큰 걸 하나 주더라고요. 게다가 초콜릿도 2개를 서비스로 줬습니다. 맛도 진짜 훌륭했어요. 그냥 어딜 보고 서 있어도 도파민이 계속 나옵니다. 점심에는 설렁탕 집에 왔는데요. 밥이 무한리필이어서 2공기는 먹은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 설렁탕이라니 너무 좋습니다. 가게 메뉴 보니까 삼겹살도 팔고 감자탕도 팔고 다양한 걸 팔고 있네요. 치킨도 있어요. 소랑 돼지랑 소뼈는 스위스산이네요. 이제 융프라우 간다고 기차 티켓을 받았네요. 철도 기념 여권도 하나 받았어요. 가는 길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편안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기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 융프라우 가는 게 패키지 통틀어서 제일 비싼 관광지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차 경치가 미쳤죠. 이번에 아이거 익스프레스가 새로 생겨가지고 융프라우 정상까지 4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운 좋게 딱 생겼을 때도 여행을 와가지고 이걸 타고 정상에 올라갑니다. 새 거라 그런지 엄청 깔끔하죠? 탁 트인 경치가 정말 아름답죠? 새 거라 그런지 얼룩 하나 없이 밖에가 엄청 잘 보이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산이 높을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스위스 마을도 한눈에 보였어요. 보니까 여기에 트레킹 코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나 봐요.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하트 호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차를 타면은 이제 정상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산을 뚫어서 만든 터널 기차예요. 여기서부터는 고도가 확 높아져가지고 고산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젊은 편인데 다리가 좀 후들거리고 머리가 좀 띵했어요. 컨디션이 좀 안 좋다면 고산병 약이나 타이레놀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꼭대기에 오니까 날씨가 급 추워져가지고 바람막이를 입었는데 한 5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날씨가. 정상 가는 길에 눈을 밟아야 되는데 제가 이날 샌들을 신고 가가지고 발가락이 엄청 시려웠어요. 바람도 엄청 많이 붑니다. 이제 동굴을 지나가지고 라면을 먹으러 갈 건데요. 라면 먹으러 가는 길에 얼음 동굴이 있더라고요. 전부 얼음이어서 좀 미끄러울 수 있는데 조심해서 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제일 신나나 봐요. 한국에서 김치 왕뚜껑을 하나 사왔는데요.
정상에서 신라면 사 먹으려면 7,000원 정도 하고 물이 4,000원이고 젓가락이 2,000원인데 다 사면은 15,000원 정도 되니까 미리 사서 오는 거를 정말 강추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천국의 맛이에요. 이제 돌아가는 기차에서 초콜릿 호객 행위를 하는데요. 이 린트 초콜릿이 스위스에서 제일 유명한 초콜릿이라고 하네요. 내려가는 거는 패키지 분들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 관광객분들이랑 같이 내려갔는데요. 가는 길에 소들을 봤는데 소가 저보다 행복해 보이네요. 내려가는 경치도 정말 아름답죠? 딱 내리자마자 린디 초콜릿 가게가 있었어요. 기차에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카라멜 린디 초콜릿도 엄청 사왔던 것 같네요. 이제 저녁으로 치즈 퐁듀를 먹으러 갑니다. 산이 진짜 높더라고요. 이거는 영상이 다 안 담겨서 실제로 보아야지 도파민을 제대로 뿜뿜할 수가 있어요. 스위스가 초콜릿도 유명하지만 치즈도 유명하기 때문에 스위스에 오면은 퐁듀를 꼭 먹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샐러드랑 빵이랑 그리고 옆을 보니까 엄청 아름다운 경치도 있었습니다. 이 치즈 퐁듀는 엄청 짜가지고 입맛에 안 맞는 분들도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포크로 찍어가지고 치즈를 찍어서 먹으면 됩니다. 소시지는 약간 닭가슴살 소세지 같은 맛이었어요. 다 먹고 밖에 나와서 거리를 구경을 했는데 이 식당 뷰도 진짜 훌륭하네요. 식당에 나와서 보는 뷰가 이 정도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 호텔은 에어컨이 없어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휴대용 탁상 선풍기를 들고 가서 살만했던 것 같아요. 아침 조식 식당이 불이 나가가지고 파티가 열렸네요. 메뉴는 항상 비슷비슷합니다. 돌빵이랑 과일, 햄, 치즈, 계란 이게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스위스에는 벌레도 참 살기 좋은 환경인지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더라고요. 아침 먹고 짐 다 싸서 내려와가지고 버스 자리를 먼저 찜해놓고 스위스 아침 거리 구경을 했는데요. 걷다 보니까 돌 사이에서 폭포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정말 이쁘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성당이 있었는데요. 마침 오니까 종을 치고 있네요. 성당 옆에 묘석들이 있었는데 이 묘석들은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의 묘석이라고 하네요. 이제 인터라켄을 뒤로 하고 루체른으로 갑니다. 버스 타고 가는 길도 잠을 잘 수가 없게 풍경이 너무 예뻤어요. 바위 틈에서는 폭포가 흐르고 있네요. 버스에서 잠을 안 자도 탁 트인 경치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돼서 피로가 풀립니다. 여기 호수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물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이 사자상은 전사한 스위스 용병을 기리는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네요. 백조가 몸 단장을 하고 있네요. 이제 선택 관광이었던 60유로짜리 유람선을 타고 루체른 호수 관광을 합니다. 베그리숭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찰스 부커 크루즈 투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배는 약 1시간에 걸쳐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인 루체른 호수를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200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건축 비용만 2,500억 원이 들어간 이 건물에는 1시간 동안 유람선을 타고 루체른 호수를 관광하는 선택 관광인데요. 이것도 무조건 해야겠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패키지에 들어있는 선택 관광은 전부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놀지 마. 바로 하라고. 이제 선물로 살 초콜릿을 구경하러 왔는데요. 제가 인터라켄에서 산 마테오른 컵이 여기가 6,000원 더 싸더라고요. 그리고 크기 종류도 되게 다양했습니다.
초콜릿을 뭐 살까 구경을 하다가 스위스의 경치가 그려져 있으면서도 저렴한 초콜릿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이 감자칼이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얇게 잘 썰린다고 해서 하나 살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7,000원이라 그냥 안 사고 내려놨습니다. 되게 예쁜 디저트들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린디 초콜릿 중에서 동그랗게 포장해 놓은 초콜릿이 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동그랗게 포장된 초콜릿만 진짜 잔뜩 사면 돼요. 저게 제일 맛있어요. 이 시장을 지나가지고 루체른의 상징 카페교를 지나면은 자유관광을 끝내고 집결지로 모이게 됩니다. 벤치에 앉아서 어떤 초콜릿을 샀는지 좀 살펴보았는데 이 카라멜 초콜릿을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거 말고 동글동글한 초콜릿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먹으면은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집결지에서 기다리는데 조류들이 꽥꽥거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이 미꾸라지를 뿌리고 있네요. 오랜만에 포식해서 얘네들이 신난다고 합니다. 귀신같이 관심 사라지네. 점심으로는 한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이날은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1인 1 된장찌개였어요. 반찬은 리필이 안 되니까 조금씩 아껴 먹어야 됩니다. 2시간 반을 버스 타고 가는 아펜체를 가고 있는데요. 가는 길에 본 풍경이 약간 텔레토비 동상 같네요. 아펜첼은 스위스 전통 풍경이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해요. 되게 아기자기한 집들이 많더라고요. 스위스도 에어컨을 잘 틀지 않는 나라인지 에어컨 실외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곰 깃발이 되게 인상적이죠? 여기는 기념품 가게인지 옥상에서 비눗방울을 뿌리고 있었어요. 이날 저녁은 자유식이라고 마트에서 장을 봐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쿤마트에 왔습니다. 이 쿤마트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마트라고 하네요.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물을 살 때는 탄산수인지 그냥 물인지 잘 확인하고 사야 돼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이 코코넛 케이크 같은 걸 먹으려고 했는데 10,000원이어가지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 뜨끈한 치킨이 한 조각 있길래 치킨도 한 마리 샀어요. 치킨은 좀 싸더라고요. 500g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 크루아상도 좀 저렴했는데 엄청 바삭하고 맛있는 크루아상이 2,800원 정도 했네요. 그리고 이 감자칩을 꼭 사 먹으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 얘는 2봉지에 10,000원 정도네요. 치즈도 유명하니까 슬라이스 치즈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 알프스 소금도 샀는데 이 소금 진짜 맛있더라고요. 꼭 사세요. 여러 개 살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납작복숭아는 여기서도 사지 못했네요. 아까 감자칼을 샀으면 저 납작복숭아를 깎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계산하고 인스부르크에 있는 호텔에 가가지고 자유롭게 저녁을 먹으면 됩니다. 그냥 가는 길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바로 먹어야 맛있는데 좀 질겨졌네요. 호텔 주방에서 컵라면 물을 제공해줘가지고 신라면도 하나 먹었어요. 이 슬라이스 치즈 꽤 맛있더라고요. 이제 7일차인데요. 인스부르크 호텔 조식을 먹으러 왔는데 지금까지 가본 조식 식당 중에서 여기가 제일 가짓수가 많고 먹을 게 많더라고요. 빵도 종류별로 엄청 많았어요. 제가 식당에 1등으로 와가지고 음식도 다 따뜻하고 새 거였습니다. 여기 소시지가 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햄도 많고 치즈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날 조식은 정말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과일도 종류별로 다 가져왔어요. 조식을 먹고 2시간 30분 정도 미주리나 호수로 이동을 합니다. 이탈리아 돌로미티에서 가장 유명한 호수가 미주리나 호수인데 여기 호수도 한적한 게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하루 종일 여기에 누워가지고 경치를 구경해도 하나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은 곳입니다. 정말 평화롭죠? 사람들이 잔디에 누워있네요. 강아지도 정말 신났는지 잔디밭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네요.
여긴 돌로미티 전망대에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것도 선택 관광인데 60유로입니다. 60유로가 아깝지 않은 곳입니다. 스위스만큼은 아니어도 이탈리아 알프스를 볼 수 있는 곳이라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갔어요. 여기 전망대도 꽤 높아가지고 마을이 조그맣게 보이더라고요. 전망대에서 사진 찍고 구경 좀 하다가 다시 내려가서 아래에서 밥을 먹어도 되고 여기서 먹어도 되고 자유 식사하고 아래에서 만나는 일정이라 저는 위에서 샌드위치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피자도 주문을 했는데 꽤나 도톰하니 맛있더라고요. 여행하는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이날 오후에 비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구름은 잔뜩 있었습니다. 동네 구경을 좀 하다가 집결지 근처 카페에서 젤라또 사 먹고 화장실도 갔습니다. 길에서 엄청 큰 댕댕이를 봤는데요. 이날 날씨가 30도 정도 됐는데 얘는 얼마나 더울지. 이 빵부터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빨간 파스타만 좋아해가지고 봉골레 파스타는 처음 먹어봤는데 여기서 제가 봉골레 파스타의 맛에 눈을 떠버렸어요.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스테이크도 한 덩어리 나왔습니다. 이제 밥을 다 먹고 호텔로 이동을 했는데요. 방 온도가 30도인데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멘붕이었지만 방을 바꿔주셔가지고 다행이었어요. 이제 일정 마지막쯤이 되니까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조식은 패스하고 베네치아로 향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이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물이 많아서 그런지 엄청 습하더라고요. 베네치아도 거의 자유 관광 일정이어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닌 다음에 마지막에 보트를 타는 곳에 모이면 됩니다. 여기는 감옥이라고 하네요. 저건 탄식의 다리인데 저기를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감옥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한숨을 쉬면서 들어가서 탄식의 다리인가 봅니다.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산마르코 광장에 왔는데요. 나폴레옹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격찬을 했다고 하네요.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은 사람이 없는 곳도 있어서 거기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젤라또 가게도 되게 많았고요. 이런 빵도 팔았어요. 이제 이 보트를 타고 밖으로 나갑니다. 물 위에 살면은 습도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건물들이 제 모습을 다 유지하고 있는 게 좀 신기했어요. 이것이 베네치아다. 이 뱃사공 연봉도 1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베네치아에서 가장 1등 신랑감이 곤돌라 뱃사공이라고 해요. 베네치아를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나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